네, 오늘도 마켓식스에서 투자 인사이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물가 둔화 인식이 휘석되는 분위기였고요. 4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이제 아시다시피 3월 8.5% 전년 동기비 3월 8.5% 상승보다 이제 둔화된 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월 8.5%보다 이제 둔화된 8.2%를 기록했으나 그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일 중요한 게 근원 CPI인데요. 이제 전월비로 오히려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0.3%에서 4월 0.6%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이제 금일 발표된 이제 4월 생산자 물가 역시 전년 동기비 11% 상승하면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다방면으로 심화되고 있는 게 이제 재확인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연준이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패드 풋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네. 이 주가나 이제 경기가 나쁘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완화적으로 변신을 하면서 시장을 살려왔었는데 지금 패드 구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이 기술주에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저번에 이제 5월 FOMC에서 이제 미 연준이 75bp 인상 가능성을 이제 부인을 했으나 아무래도 이제 연속적인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75% 그리고 내년 이제 1분기까지는 3%대까지 이제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미국 실물 경제의 과열을 나타내는 가동률 그리고 실질 기준금리 간의 그런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 경제 상으로는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0에서 1%대가 돼야 이제 적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가파른 이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시장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포지션을 확대할 시점은 아니고 오히려 축소할 시점이다. 그리고 특히 성장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영향이 있었고 저희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이제 PER 상승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도 연초의 주가 하락과 PER 하락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가와 PER 등락률 차이를 이제 실적 변화라고 본다면 미국 대부분 업종 그리고 섹터들의 주가 하락이 실적이 아닌 PER 하락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과 이제 러셀 1000 성장주들의 PER이 연초 이후 한 17에서 18% 하락을 했고요. 미국 테크 섹터랑 그런 PER 변화를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00년 이제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PER이 거의 40% 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위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한 20에서 30%대에서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주가 하락폭이나 이제 하락 범위를 보면 사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보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 하락 여력이 더 이상 크지 않을 거라고 또 볼 수 있죠. PER 상으로 보면 문제는 이제 테크랑 성장주가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코로나 이제 수혜 리플레이션으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긴축이 시작된 만큼 그런 PER 상승 영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 그리고 빅테크 자체의 성장과 밸류에이션의 한계가 좀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높은 변동성이 보였고요. 이번 장세에서도 그리고 포지션을 축소시키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PER 영향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PER 조정이 좀 심했던 낙폭 과대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 미국 경기 소비 그리고 테크 등 성장 산업의 이런 PER보다 방어적 산업의 PER이 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필수 소비 유틸리티 산업의 PER은 역사적으로도 그다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PER은 95년 이후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일 시장은 이런 좀 높은 PER 수준을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유틸리티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원달러 환율을 다뤄주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1,3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1,200원대도 많이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1,300원은 좀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원인부터 좀 찾아볼까요? 일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실 1250원대가 환율 상단이었는데요. 네. 2010년 이제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15에서 16년 중국 및 신흥국 부채 위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높은 수준이 왔고요. 이래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제 왜 이렇게 좀 높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실 한국이 이렇게 무역 적자가 오래 지속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연속적인 무역 적자의 이런 환율이 좀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이 좀 이어지는 동안 그런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그리고 이제 코로나 봉쇄 우려에 따른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한 그런 신흥국 쪽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좀 미연중 긴축 속도에 대한 부담도 따라서 좀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러우 전쟁으로 이제 원유랑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서 외환 보유액 규모가 크지 않은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소규모 경제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 내 이제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험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상단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좀 그리고 한국 경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한국 지표 중에 좀 주목하는 지표로 BSI 기업 실사 지수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러우 전쟁 그리고 미국 이제 금리 인상 우려에도 국내 기업들의 매출 전망이 이제 크게 악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익률 전망이 이제 지난해 7월 정점 이후 하락 중이나 2012년 이후 평균을 좀 상회 중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직 한국이 뭐 침체에 이제 맞닥뜨렸느냐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침체는 기업들이 이제 가격 전가의 한계에 부딪혀서 비용 절감이 주력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환율에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하반기에 이제 향후 이제 국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고용을 줄이면서 이익률을 유지하고 이제 하반기 고용이 점차 악화될 때 이런 이제 환율이 좀 장기화될 전망이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1,300원대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살펴본 뉴스로는 어제 단기적으로 좀 오전 한 중후반부터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제가 살펴보기로는 이 중국 3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순학이 채무 불이행을 좀 인정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좀 우려, 중국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다시 이제 키우는 바람에 좀 약세가 같이 이제 위안화 약세와 원달러 환율 약세가 좀 동반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좀까지 이제 열어둔다면 저 연말까지 1,300원대까지는 좀 무리가 아니고, 오히려 국제 유가 이제 지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 오히려 이제 이런 추세가 전환돼서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면 대외적인 요인으로 오히려 1,300원대 이상도 현재는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 1,300원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시장이 너무 폭락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금요일인데 특별한 반등이 없고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좀 실적에 대한 발표로는 좀 디즈니 CFO의 발언이 있었고요. 디즈니가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증가폭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했고, 좀 주요 사업 이제 실적이 좀 우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테마파크 부문에서 이제 회복세가 미미했고, 이익률 문제가 좀 계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봉쇄령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장중에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볼 거예요. 주목하시는 이제 테크주 중에 테슬라 역시 하락을 했는데 지금 공급 체인 차질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이제 영향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밝힌 것만큼 좀 배터리용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전기차주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 테슬라만 빠진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환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켓식스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